국회의원들은 국민한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내는 봉사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려면 경쟁을 해가지고는 될까? 경쟁이라는 것이 결국 상대를 밟고 내가 올라가겠다라는 기본 원칙이 거기 깔려 있는 거거든요. 미래 사회는 그 법칙이 이제 통용이 되지 않아요. 상대를 살리면 내가 살고 상대를 죽이면 나도 죽는다. 진실로 말하면 대장동 사건은 누구 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는 모두 무지에서 지금까지 벌어진 모든 사건의 공범자들입니다. 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벌어진 모든 여기에 이 사건뿐만이 아니고 인류에서 벌어진 모든 사건의 공범자들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경제적인,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려면 모든 나라들하고도 다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미국도 연관이 돼야 되고, 영국도 연관이 돼야 되고, 러시아도 연관이 돼야지, 관련이 돼야 서로 무역을 하니까 석유도 수입을 하고, 중동에서도 수입을 하고. 근데 이러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누군가는 다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벌어졌던 어떠한 또 잘못된 부분들, 몰랐던 부분들, 그리고 또 잘못된 결과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민 전체가 책임을 져야지 되는 거고, 성남시도 경기도도 전부 대한민국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국민도 무언가 부족했고 또 우리 이재명 대표도 무언가 몰랐던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최선을 다하려고 한 거거든. 배운 범위 내에서 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 내에서 우리의 모든 활동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말하는 모든 부분들은 우리가 가진 가치관 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그렇게 전수 받았어요. 그래서 아는 대로, 생긴 대로, 배운 대로, 공부한 대로 우리가 움직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어떠한 잘못이 파생이 됐으면 우리가 그렇게 그 전수 받기까지 모든 부분에 무언가 하자가 있는 거니까 사실은 우리 국민들 전체가 또 필자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잘못도 우리가 일조를 한 거고 또 잘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또 많은 국가적인 혜택을 받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건 또 우리도 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혜택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한 것과 잘못한 부분에 우리도 같이 책임과 의무가 있고 또 그거에 대한 공로가 있는 거죠. 참 어렵지만 이거는 명백하고 이건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상대방을 범죄자라고 얘기를 해서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거는 아주 깊이 파고 또 파고 들어가 보면 우리 개인도 다 거기에 일조한 부분들이 있고 또 어떠한 공과를 만들어 놨으면 우리 개인들도 거기에 기여를 한 부분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에서 엄청난 사건이 생겼으면 우리가 같이 문제를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이 생각을 우리가 일단은 가지는 것이 정답입니다. 어떤 사람은 만일에 여당과 야당이 화합하면서 서로 쿵짝이 맞으면은 견제하는 기능이 없었어서 더욱 큰 도적질을 할 것이니 모든 것을 법대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국민의 재산을 환수하고 죄 지은 놈들은 전부 깜빵으로 보내야 한다는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은 정치인들을 그렇게 보고 있는 시각도 있다라는 얘기죠.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반성을 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화합을 하면 더 큰 도적질을 한다. 그러니까 화합을 안 하니까 도적질을 좀 덜 한다. 이런 이런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 참 이상한 논리고 이상한 생각이죠. 우리가 국민이든 정치인이든 반성을 해보고 국회의원들은 도적질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국민한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내는 봉사자가 돼야 됩니다. 아주 영광스럽고 거룩한 봉사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되려면 경쟁을 해가지고는 될까? 경쟁이라는 것이 결국 상대를 밟고 내가 올라가겠다라는 기본 원칙이 거기 깔려 있는 거거든요. 상대를 밟고 내가 올라가겠다. 이제 앞으로 미래 사회는 그 법칙이 이제 통용이 되지 않아요. 상대를 살리면 같이 살고 상대를 죽이면 같이 죽는다. 요 대원칙을 그냥 몰라도 우리 국민들께서는 몰라도 그냥 그 방정식으로 암기를 해둬야 돼. 상대를 살리면 내가 살고 상대를 죽이면 나도 죽는다. 모르지만 어쨌든 암기를 딱 일단 합시다. 그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하늘의 법칙이고. 화합한다는 것은 상대방 입장을 먼저 살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화합을 얘기하면서 나의 기준을 먼저 내세운다면 이는 화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살피는 것이 화합하는 순서가 됩니다. 이 세상에는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그러해요. 그런데 양보는 또 화합이라는 것은 윗사람이 먼저 아랫사람한테 관심과 배려와 이러한 기준을 아랫사람의 기준에 일단 먼저 놓고 바라보아야만 됩니다. 그 부분이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윤 대통령과 이재명은 지금 의전 서열 7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대통령은 1위잖아. 그러면은 대통령이 윗사람이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먼저 살펴야 되는 법칙이 있는 거지. 그쵸? 이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1위와 7위는 차이가 크잖아요. 당연히 이거는 뭐 한 끗 차이도 아니고 차이가 크니까 당연히 대통령께서 먼저 또는 국민의힘도 윗사람이죠. 그럼 국민의힘이 먼저 민주당을 배려를 해야만 됩니다. 이게 뭐 민주당이 그 국회의원 수가 많아서 배려할 필요가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민주당이 국회의원 수가 많아도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 집권당이고 또 보수층이잖아요. 여기 윗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윗사람은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들을 먼저 생각을 해야만 되는 이 법칙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거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집권당의 국회의원들은 숫자가 작아서 불리하다 그 생각만 하고 있지 본인들이 윗사람이라는 것도 잘 모르고 윗사람이 아랫사람하고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 이거 모르니까 경쟁해서 이겨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머릿속에 꽉 차고 있으니까 선거 때 계속 상대방 탓을 하고 경쟁해서 무조건 이기려고 하니까 지잖아요. 그런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